안녕하세요. 꿈과 희망과 사랑을 드리는 강사 남미숙입니다. 오늘은 HSK 6급 독해 출제 경향 및 풀이 비법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독해 1부분 포기야 그러신 분 많은데 이 부분을 잘 캐치해 주시면요. 기본 실력도 탄탄하게 쌓으실 수 있고 그 다음에 고득점도 받을 수 있는 포인트니까 귀 쫑긋쫑긋 기울여 주세요. 출제 경향. 오류가 있는 문장을 고르는 거죠. 그래서 10문제가 나오는데 네 보기 중에서 어떤 게 틀렸는지 찾아내는 겁니다. 여기에서 체크하고 싶은 거는요. 중국어 어법을 얼마나 잘 숙지하고 있는지 중요 부분을 잘 알고 있는지를 체크를 하는데요. 세부 출제 경향을 살펴보면 중국어의 기본 어순, 그 다음에 우리 짝꿍, 호응, 고정, 격시, 접속사 얘가 사실 중국어의 아주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국어를 빨리 잘하려면 우리 짝꿍,参加, 비쌀 이런 거를 좀 잘 외워줘라. 단어만 외우지 말고 또 이 땡땡, 感兴趣 고정격식을 좀 외워줘라. 그 다음에 수일알, 但是 접속사를 잘 외워줘라. 다음 주, 술, 모 뼈대 잡는 거랑 액세서리, 관용어, 부서, 보어 붙이는 거 잘 붙여줘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요거가 한 40에서 50%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즘에 급상승하고 있는 게 어휘의 남용. 한 번 썼는데 왜 또 쓰지? 그런 느낌. 그 다음에 우리 문장 성분의 결여. 주어가 안 보이네? 수어가 안 보이네? 이런 것들이 요즘에 급상승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액세서리로 이제 바자, 빼자, 비자가 돌아가면서 간혹 이게 출제가 되고 있고요. 보어와 그다음 어휘의 특수 성질과 관련된 문제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렇게 표시해드린 부분만 해도 어느 정도 점수는 따고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위주로 보시면 중국어 실력도 쑥쑥 그다음 고득점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기본 어순에 맞는지 잘 체크를 해주시고요. 결여된 문장 성분이 없는지 혹은 잘못 들어간 문장 성분이 없는지 틀린 문장 성분이 없는지 체크해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너 중국어 제대로 알고 있니? 이걸 한번 체크해 보고 싶은 거죠. 그러면 빈출 유형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요거 최근에 나왔던 문제예요. 遭到는 뒤에 안 좋은 일들을 가지고 오는 단어예요. 그래서 아예 이거를 제가 정리를 해놨거든요. 책에 그것도 한번 체크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여기 보니까 칭찬이야. 그러면 이 뒤에는 안 좋은 일이 온단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칭찬이 오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러면 좋은 일, 나쁜 일 다 받을 수 있는 受到로 우리 바꿔줘야 되겠다. 이런 것들이 시험 문제에 잘 나오는구나. 그래서 짝꿍, 홍 문제에 우리 이렇게 参加, 비쌀 이런 것들, 吃饭 쉽게 하면 吃饭 이렇게 1급으로 하면 이런 것들을 잘 체크해서 공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 고정, 격시, 对 땡땡 感兴趣 뭐뭐에 대해서 흥미가 있다. 给 땡땡 介绍 뭐뭐에게 소개하다. 이런 걸 고정, 격시, 영어에서 말하는 수거, 고정, 격식이라고 하는데요. 땅, 몰라, 시가 지금 6개월에 한 번씩 직접적인 답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땅만 쓰면 안 되고 이렇게 짝꿍을 같이 써줘야 되는구나. 고정 격식 문제도 아주 자주 출제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어휘의 남용이 요즘에 급부상하고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어휘의 남용, 具有效果. 추상 명사가 이렇게 왔고 술목 관계 잘했는데 술어랑 목적어 잘했는데 왜 갑자기 뜬금없이 뒤에 붙었나. 어휘의 남용이구나. 그 다음에 접속사는 사실 부다, 얼체 맞아요. 이렇게만 보면. 그런데 이렇게 나오는 문제 부단, 딴 시험 틀리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많이 나왔는데 이제 너무 많이 잘 아는 거야. 선생님들이 너무 이 문제를 잘 분석해줘. 그래가지고 접속사 틀리네. 그러니까 HSK 출제 위원들도 이젠 안 되겠다. 조금 더 레벨 업 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접속사와 주어의 위치를 묻는 문제도 나오고요. 아직까지도 사실 짝꿍 문제도 많이 나와요. 그런데 레벨업 한 것도 하나 보여드렸습니다. 오케이. 접속사 공부해야 되는구나. 그 다음에요. 문장 성분의 결여는 솔직히 난이도가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문장 성분의 결여, 난이도 상이기 때문에 풀기 힘든데 이것도 다 또 선생님들이 어떻습니까? 막 분석을 해서 이렇게 나오면 얘가 답이야 이런 걸 또 많이 알려드리죠. 그래서 随着发展 개사구로 시작됐는데 그 쉼표 뒤에 뭐가 보이지 않으면 주어가 따로 보이지 않으면
주어의 결여일 문제의 가능성이 크다. 주어의 결여 문제는 이렇게 짜이라든가 땅이라든가 종이라든가 소이저라든가 이렇게 시작된 문장이 쉼표 뒤에 주어가 바로 보이지 않으면 일단 의심해줘라. 그러면 주어의 결여일 문제가 답인 경우가 많다. 이건 많이 풀어보니까 나오더라고요. 그런 것들 나중에 또 더 자세하게 영상 찍어서 보여드리기로 하고요. 오늘은 비법이니까 간단하게만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바자 빼자가 보이면 일단 의심해라. 해석을 해봤더니 바자문이 아니었어. 랑자문으로 써야 됐었구나 라고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빼자가 나오면 일단 의심. 근데 빼자가 아니었고 바자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바자, 빼자, 비자 보이면 일단 의심해. 그런데 선생님 10문제 중에서 7, 8개는 맞아요. 바자, 빼자, 비자가 보이면 찍어도요. 그랬는데 10개에서 한 7, 8개 맞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100% 공식을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시간 관계상 기본 어순이고 기본 어법인데 시험에 그래도 엄청 많이 나와. 출제율이 한 7, 80%는 돼. 그런 것들 위주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비교문에서는요. 정도부사를 같이 쓰지 않습니다. 헌이나 페이창이나 타이는 정도부사, 이런 정도부사는 같이 안 쓰고 껑이나 하이랑 같이 쓰죠. 그래서 비자문에서 헌, 페이차, 샹당 이런 정도부사랑 같이 쓰지 않고 껑을 쓴다. 이거 한번 체크해 주시면 되는데 비자가 나오면 무조건이야. 의심 한번 해. 바자가 나오면 무조건이야. 의심 한번 해. 빼자가 나와도 의심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아까 그렇게 한 줄씩 나오는 거였어요? 아니요. 이렇게 4개가 나오고요. 여러분이 찾아내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아까 바자 빼자가 보면 일단 의심 막 이러면서 얘기를 했었잖아요. 예. 그러면 요 문제는 아까 제가 뭐라고 했어요? 주어의 결여는 자로 많이 시작한다. 종으로 많이 시작한다. 땅으로 많이 시작한다고 했죠. 근데 딱 봤더니 쉼표 뒤에 주어가 보이지? 하나. 그러면 뭐를 빼주든지 넣어주든지 그렇게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결여된 문장 성분 주어가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서 시자를 생략하면 여기 개사구가 되고요. 예, 부사어가 되겠죠. 그 다음에 얘가 뭐가 됩니까? 주어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나면 일단 의심하라고 했구나. 문제를 풀다 보면은 느낌이 오실 거예요. 그리고 이 부분은 조금 어렵기 때문에 궁금하시면 언제든지 카톡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 다음 52번. 뭐가 나오면 일단 의심하라고 그랬죠? 접속사, 진관. 또 이상한데 진관 또 아닌데 옳은 보관. 또 접속사가 홍이 안 맞죠? 그러면 일단 의심해라. 이 문제 정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크해서 우리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접속사. 무조건이야. 일단 의심 되셨나요? 오케이. 그럼 이 부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 부분, 일부분을 좀 많이 힘들어 하시는데 이 부분과 일부분은 약간 유형이 딱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저랑 같이 보시면 그래도 조금 빠르게 정복할 수 있다. 저희 학생분 중에 한 분이 아니죠. 여러 명. 제가 19년 동안 강의했으니까 뭐라고 하냐면 선생님, 독해 이 부분은 선생님 중요하다는 것만 건 찍었는데 그랬는데 8개 남았네요. 예,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면 그 비법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술, 술목 위주로 호응하는 문제가 많이 나오니까 우리 이런 것도 한번 체크해 주시고 접속사, 고정격식 너무 중요하다고 그랬죠. 예, 그래서 제가 접속사랑 고정격식 아주 중요한 짝꿍 어휘를 모르고는 시험장 근처도 가지 말아라. 돈 아깝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다음에 유의어 관련 문제, 성어. 요즘에 완전 또 급부상하고 있는 게 성어. 한 100개 정도만 외우시면 됩니다. 사실 100개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이게 생각의 전환을 하셔야 되는 게 100개를 하루에 5개씩 외우잖아요. 나눠서 그럼 20일이면 외울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2개씩 외우면 50일이면 돼요. 2달도 안 걸려요. 2개씩 외워도. 생각의 전환. 내 성어를 외우면 막 점수가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학생이 합격할까 못할까 그랬는데 성어 외우고 나서 250점 넘게 받은 학생도 있습니다. 그다음 양사부사 문제는 좀 출제 비율이 낮습니다. 그러면 저랑 함께 짝꿍 표현이 있는지 고정격식이 있는지 접속사가 있는지 중요 포인트 위주로 풀 수 있는 문제들을 먼저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근데 이렇게 풀 수 있는 문제들이 7, 80%고요. 일반적으로 1, 20%는 진짜 하나하나 다 막 해봐야 돼. 그래서 1분당 한 문제씩 풀어야 되는데 막 3분씩 걸리는 그런 문제도 있어요. 그러면 지금 제가 알려드린 방법으로 막 10초 안에 쉬운 문제들은 쳐내시고 그 다음에 어려운 문제는 3분, 4분 이렇게 써서 푸시기 바랍니다. 그럼 같이 한번 볼게요. 아까 뭐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고정격식. 그러면 딱 여기 부분을 봐야지. 개사들이 딱 밀집되어 있다. 그러면 개사구랑 수러랑 뭐라고요? 고정격식 문제구나. 그래서 딱 봤더니 对 땡땡 造成危害. 고정격식. 나머지는 안 돼요. X표시 딱딱딱딱 쳤잖아요. 고정격식은 딱 정해진 그 틀만 쓰기 때문에 절대 바꾸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앞에 뒤 몰라도 상관없었던 문제예요. 고정격식으로 풀 수 있구나. 그다음에 62번 같은 경우에는요. 환칭쉬인데 기분을 환기시키다. 술목, 술목 잘 보자고 했고요. 예, 다 풀어드리고 싶지만 그거는 나중에 다른 기회에 풀어드릴게요. 안 그러면 이거 한 3, 4시간은 풀어야 돼. 근데 저보고 15분에서 20분 정도만 해라. 안 그러면 학생들 다 도망간다. 그래서 중요한 포인트만 갖고 있으니까 예, 오해 없으시기 바래요. 그 다음에요. 여기 딱 봤더니 뭘 알면 빨리 풀 수 있어? 사자성어. 사자성어만 알아도 2개로 이 범위를 좁힐 수 있었을 텐데. 그래서 사자성어도 공부를 좀 해주시면서 공부를 해주시면서 푸시면 훨씬 더 빠르게 정복할 수 있습니다. 100개 외우는 게 조금 힘들긴 하지만 쓰는 것까지 외우라는 게 아니라 다 외울 수 없잖아. 뭐가 중요해? 느낌. 이 글자가 대충 이런 뜻이야? 정도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64번 보도록 할게요. 유의어 문제예요. 유의어도 알아야 되구나. 근데 지금 같이 보면요. 짝꿍이 이렇게 같이 있거든요. 짝꿍 문제는 이 문제도 나오고 저 문제도 나오는데 우리 여기서는 유의어를 봐서 어떻게 할 수 있다? 2개로 줄일 수 있었다. 그 다음에 짝꿍 표현으로 또 체크를 해서 이렇게 같이 청하어랑 체크할 수 있었겠죠. 그래서 짝꿍은 계속 외우셔야 돼. 계속 이렇게 중요한 것들을 외워주시면 되는데 사실 한 800개 정도 돼요. 그래서 그거를 좀 외우시면 되는데 이미 배운 것도 많아요. 찬장, 비쌀 이런 것들 합해서 하니까 그래도 6급을 따려면 어느 정도 공부는 하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조금 어렵지만 그래 어려워도 이걸 따면 인생이 바뀌니까 요 고비를 잘 넘기자 해서 중요한 포인트 위주로 외워주세요. 800개만 외우면 어떻게 한다? 인생이 바뀐다. 오케이. 다음 65번. 지금 보면 짝꿍 표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여러 개가 같이 나와서 또 볼 수 있는 문제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짝꿍 표현인데 쟤는 이거를 보여주고 싶었던 게 아니라 뭘 보여주고 싶었냐면 접속사. 여기 보니까 접속사구나. 그럼 접속사가 나왔으니까 빈칸이니까 빨리 봐자. 그랬더니 치유가 있어요. 그래서 假如就 虽然但是 아니죠. 위치 A 不如 B 아니죠. 因为所以 아니죠. 그래서 접속사로 바로 풀어낼 수 있었다. 假如는 如果的意思. 접속사만 알아도 내가 동그라미 막 이렇게 안 해도 되는구나. 딱 보고 알 수 있었구나. 그래서 접속사는 꼭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독해 3부분으로 갈게요. 독해 3부분은 빈칸에 알맞는 문장 고르기고요. 일상생활에서 마주칠 수 있는 다양한 현상들을 우리 본문에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최근에는 이야기보다는 설명문이 많이 출제가 돼 있고요. 요거는 이제 5문제가 한 세트거든요. 한 지문에. 그런데 하나가 꼬이면 2문제를 드려요. 그래서 이 부분은 잘 체크하셔서 푸셔야 되는데 제가 좀 이따 그거 얘기해 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세부 출제 경향 이게 다 100% 맞진 않지만 이렇게 풀면 선생님 그래도 어느 정도 맞는 것 같아요 라고 해서 제가 좀 짧은 시간 안에 여러분한테 톡 이것만 해주면 점수가 그래도 오를 수 있다라는 부분을 체크해 왔습니다. 접속사를 근거로 해서 풀어라. 문맥을 파악해서 푸는 문제인데 앞에 지옥이 나왔으면 뒤에 천당, 하늘이 나왔으면 땅 이렇게 하는 게 있어요. 좀 이따 그거 알려드리고요. 다음 포인트 어휘로 풀어라. 접속사와 대사로 연결된 걸로 풀어라. 그럼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할까요? 보기 빈칸에 앞뒤 특히 접속사, 부사 이거 시험 문제 최고 많이 나오니까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71번에서 80번인데 5문제씩 잘라서 나오고요. 이렇게 다 보는데 여기 보니까 어떤 느낌이 있어요? A, B, C, D, E 겹치지는 않는구나. 그쵸? 한 번에 하나씩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 거를 보고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 요거 한번 노하우 알려드리면 우리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여기 뭐가 보였어요? 취해가 보였어요. 아까 접속사를 보라고 그랬지? 그러면 但是 주어 취해
但是主却그래서 이렇게 우선 난 잘 모르겠지만 안 되지만 이를 갖다 먼저 쓰자. 그리고 자신 있으면 지우셔야 돼요. 이는 이제 안 쓸 거야.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72번을 딱 봤더니 여기 보니까 좋은 물통, 나쁜 물통 이렇게 있죠. 그 다음 여기 보니까 깐따가 있어요. 그래서 뭐 한다? 자랑스럽다, 자만심이 있다 이런 거고 그럼 이 뒤는 뭐예요, 여러분? 부끄럽다. 그래서 반여나 유효로 이렇게 할 수 있구나. 그래서 천당과 지옥, 땅과 하늘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는 문제도 많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요. 73번 보도록 할게요. 포인트 어휘로 푸는 문제인데 사실 밑에 3년이라는 단어가 있긴 해요. 그런데 3년이라는 단어 이쪽에 있었죠. 그러면 우선 위에다 한번 넣어봐야 되고요.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혹시 헷갈려. 그럼 우선 놔두세요. 왜냐면 5개 중에서 4개를 맞추면 하나는 그냥 넣으시면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만약에 헷갈린다 그러면 73번 같은 경우 우선은 빼셔도 좋고 3년 그래 포인트 어휘 나온 거가 있으니까 거기다 최대한 집어넣어보자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74번 보면요. 여기 취해가 있죠. 보기에 취해가 있었고요. 그러면 뭔가 반전이 돼야 돼. 앞에가 뭐예요? 좋은 일이 있으면 뒤에는 안 좋은 일. 앞에 전부를 투자했다 그러면 뒤에는 뭐 반만 얻었다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우리 일을 하는데 완전 열심히 한 거야. 그런데 소득은 반이다. 여기 들어가 주면 좋겠죠. 그래서 여기全部 반대 뭐예요, 여러분? 반. 일했어. 그랬더니 뭐예요? 성과가 있어. 이렇게 약간 됐고 뭐 이런 느낌의 문제를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케이. 그 다음에 75번 우리 접속사랑 인칭대사를 이렇게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인츠 같은 경우에는 결과를 나타내는 접속사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문장에서 맨 밑으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75번 넣으시고 아까 73번이 생각 안 났다 그러면 그렇게 넣어주시면 되고 아니면 요거를 빼고 나머지 다 넣어봤더니 75번 이게 답이더라 이렇게 해주셔도 좋고요. 그래서 5개 중에서 4개만 제대로 풀으시면 다 맞으실 수 있습니다. 되셨나요? 그래서 헷갈리는 건 아예 빼고 풀거나 그 다음 또 하나 편법. 이게 하나가 틀리면 이게 한 번씩 쓰기 때문에 2개가 연달아 틀려요. 하나만 틀릴 수가 없고 2개가 연달아 틀리거든요. 그래서 저는 저번에 한번 되게 헷갈린 적이 한 번 있었어요. 그래서 그냥 CC 2번 쓰고 D는 그냥 한 번 안 쓴 적도 있어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는 맞으니까 4개가 맞을 수가 있겠죠. 되셨나요? 그렇게도 할 수 있는 편법. 노하우를 알려드렸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같이 이런 포인트 단어를 좀 보면 좋았을 것 같다라고 체크해 드렸고요. 이런 거는 또 찾아내기는 좀 쉽진 않지만 이런 것도 같이 찾아내셨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다음 독해 4부분 갈게요. 장문을 읽고 4개의 질문에 대답하기인데 사실 이런 거는 너무 어려워요. 내가 모르는 주제도 나오고 사실 저번 시험에 중국어 선생님이 딱 나오시더니 저랑 9년째 강의하고 계신데 이번 6급 시험 한 지문은 내가 정말 이해가 100% 잘 안 되더라고 이런 얘기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중국인도 힘들어하는 시험이에요. 우리는 그런 시험을 대단해요. 대단하기 때문에 지금 풀고 있고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6급을 공부해 이렇게 아시겠죠? 그래서 자기를 자책하지 말고 으쌰 하시면 훨씬 더 좋은 성적이 나오실 줄 믿습니다. 6급 대단한 거야. 상위 0.001% 되셨나요? 중국어 하는 사람의 전국하는 사람이라고도 할 수 있고 전 국민의 0.0001% 되셨나요? 우린 0.001%에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할까요? 설명문이 요즘에 많이 나오는구나. 논설문도 나올 수 있고 과학기술 이런 것도 나올 수 있고 그 다음에 배경 지식을 알면 좀 많이 풀 수 있어요. 이시진의 본초 강목이라든가 노신 뭐 이런 얘기라든가 이미 내가 알고 있어. 이런 이야기거리 중국의 단어절 얘기라든가 이러면 아무래도 좀 쉽게 풀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좀 지식이 많으신 분들, 어르신들이 이런 부분은 솔직히 잘 푸세요. 되셨나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빈출 유형을 보는데 우리 3가지 유형으로 할 수 있어요. 사실 세부 내용 파악하기가 최고 빈출 유형에 속하고요. 거기 지금 제가 책에 있는 것 중에서 몇 가지를 뽑았는데 원인시, 원인은 그다음에 이런 거 보실 때는 정确냐, 错误냐 정확한 거냐, 틀린 거냐, 맞는 거냐, 틀린 거냐, 속하는 거냐, 아니면 안 속하는 거냐. 이게 순간적으로 되게 헷갈릴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요즘은요, 예전에 그냥 전체에서 물어봤거든요. 1달러, 2달러,
3단락 이런 식으로 탁탁탁 집어요. 그래서 그 단락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요. 주제 파악하기는 맨 마지막 문제항에 답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主要단어是什么 이런 식으로 나오거나 告诉我们什么 이런 식으로 主要 이렇게 핵심 단어가 들어가죠. 그 다음 뼈티 제목이 뭐냐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 특정 어휘를 물을 때는 약간 이렇게 따옴표, 쌍따옴표를 쓰거나 아니면 밑줄의 뜻은 무엇이냐. 그런데 요즘 특징이 뭐라고 그랬어요? 1달러, 2달러, 3달러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찝는다는 거. 전체 문장보다는. 그래서 조금 그렇게 생각하면 쉽게 푸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질문에서 키워드를 먼저 체크하고 키워드 중심으로 질문을 읽자라고 했는데 너무 어려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숨은 글자 찾기라고 해요. 그 글자가 있으면 거기 가서 거기 근처에 가서 찾아. 그러면 답인 경우가 많아. 한번 해보세요. 뭐야 저 소리가 이랬는데 막상 가보면 이 글자 있어? 그럼 앞뒤에 살펴보면 거기에 답이 비슷한 단어가 있습니다. 요거는 살짝 노하우로 곁들여 드렸고요. 예, 그러면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긴 지문이 나오고 이렇게 문제가 나오는구나. 사지선단형이고요. 그럼 우리 같이 한번 보시면요. 예, 질문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되는데 일치하는지 안 일치하는지 속하는지 안 속하는지 이런 것들 체크해 주시면 좋고 그 다음 원인이라고 물어봤을 때는 인스, 소위 원인이 뭐야? 그러면 그래서 이거야. 뭐 때문에 그래서 이거야. 이런 식으로 우리 키워드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82번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런 얘기 많이 해요. 但是,可是,不过,然而,其实 이런 거는 전환관계 접속사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남 선생님 못생겼어. 그러나 잘 가르쳐. 그럼 이 사람 뭐 얘기를 하고 싶습니까? 그러나 잘 가르쳐. 但是 답인 경우가 많구나. 그래서 전환관계 접속사가 나오면 답의 확률이 쭉쭉 올라가니까 잘 모르겠어도 전환관계 접속사가 나오거나 인과관계 접속사가 나오면 한번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그래서 딴 뒤가 답이었다. 예, 그 다음에요. 질문의 키워드 중심으로 읽으셔야 되는데 지금 키워드 근처에 가서 찾으면 제가 된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서 어떤 학생은 숨은 글자 찾기예요. 어떤 학생이 중국어를 좀 잘 못해요. 근데 5급 수업을 듣고 있었어. 근데 다 맞은 거야, 그날. 예. 문제 4개를 한 지문에. 그래서 야, 너 해석 잘 안 된다며. 그랬더니 선생님이 숨은 글자 찾기 하라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5급에도 통용이 됩니다. 숨은 글자 찾기도 이렇게 해볼만 하구나. 근데 사실 실력으로 푸는 게 가장 좋죠. 이거는 그냥 노하우, 비법 살짝 더 점수 올릴 수 있는 포인트인 거고요. 그래서 저랑 같이 이렇게 4부분 문제 풀어보았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84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원래 순서대로 많이 나오는데 얘는 좀 예외를 보여드리고 싶어서 어떻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문장 맨 앞에도 나올 수 있다. 원래는 거의 순서대로 많이 나와요. 그런데 갑자기 뜬금없이 맨 위쪽에 맨 아래 지문에 대한 정답이 있을 수도 있다. 이걸 알고 가신 분이랑 모르고 가신 분이랑은 좀 차이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독해 공부 비법. 막 갑자기 말이 꼬여. 동해가 뭐야? 독해지. 그죠? 독해 공부 비법. 독해는 독해야 잘 풀 수가 있거든요. 예, 기본 어법을 잘 아시면 아무래도 주술목 위주로 해석이 되니까 기본 어법을 잘 익히고 그 다음에 어휘를 최대한 많이 외워야 되는데 중요한 포인트를 어휘를 외우세요. 제발 고유명사 외우지 마. 예, 동사 위주로 외워요. 동사 위주로, 형용사 위주로 외우시고 술목관계 이렇게 짝꿍 위주로 외우셔야지 갑자기 엽산, 카테킨, 엽산이 뭔지 아세요? 카테킨이 뭔지 아세요? 모르잖아. 모르면서 막 그거를 외우고 있으면은 기억도 안 나요. 그래서 고려하다, 뭐 시합에 참가하다 이런 식으로 중요한 뭐 문제가 출현했다 이런 식으로 중요한 단어 위주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독해는 시간 싸움이기 때문에 빨리 풀 수 있는 문제는 탁탁탁 아까 고정격식을 막 풀어드렸죠. 접수사를 막 풀어드렸죠. 그렇게 풀 수 있는 거는 그렇게 풀어주시는 게 좋고 좀 시간을 들여서 풀 수 있는 문제는 들여서 푸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단축하는 나만의 독해 비법을 만드는데 아까 알려드렸으니까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되셨나요? 1回生 2回熟 처음에는 서툴러도 두 번째는 익숙해진다. 사실 토익이랑 좀 틀려요. 토익은 어렸을 때부터 영어를 하잖아요. 근데 중국어는 5급 학생이 5급 실력에 대해서 5급 반에 와가지고 공부를 하거나 5급 책으로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4급 실력인데 이제 5급 한번 해볼까? 5급 단어는 뭐가 있을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책을 볼 때 굉장히 힘들어하시고 어려워하세요. 그런데 한 번은 낯설지만 2번 보고 3번 보면 쉬워져요.
그래서 저희 학생이 그러더라고요. 선생님 6급 포기했었는데 제가 이 책이랑 선생님이랑 읽고 공부하다 보니까 맨날 중요한 걸 반복해 주시니까 예, 실력이 쑥쑥 올라가더라고요. 여러분 공부하실 때 꼭 제 수업이나 제 책을 보라는 게 아니라요. 예, 중요한 것들 위주로 파악을 해서 계속 반복해서 공부하시면 좋은 결과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낯설지만 두 번째는 익숙하다 되셨나요? 요거를 마음속에 새기시고 열심히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마음이 흔들흔들 갈 때가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제 수업 안 들으셔도 좋고 다 좋으니까 그냥 선생님으로서 여러분과 소통을 할 테니까 HSK 마스터 2003으로 카톡 추가하셔서요. 편안하게 질문 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그냥 선의에 의해서 하는 거니까 안 주셔도 좋고 주셔도 좋고 근데 제가 가끔 카톡을 놓칠 때가 있어요. 막 700통씩 받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놓쳐서 답이 안 온다 그러면 한 번씩 꼭 해주시고요. 다시 한번 더 연락 주시고요. 그다음에 궁금한 거 편안하게 물어보시고요. 대신 번역 숙제랑 장문 숙제는 못 해드리니까 그 점은 유의하시고 책에서 공부하다가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서 영상 마치려고 하는데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제발요.